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제 구독자 댓글 영상을 찍겠습니다. 지금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고요. 뭐였었냐면, 공부방을 할 건데, 이게 한 과목 공부방을 할지, 여러 과목 공부방을 할지, 공부방은 여러 과목을 가르쳐도 되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, 그걸 읽어봤을 때, 제가 요즘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, 조르바라는 그런 유튜버 를 좋아해서, 그 영상을 좋아해서 구독자가 되었다, 뭐 이런 말을 했는데, 그 조르바님의 구독자층은 누구냐면, 이렇게 귀농 귀촌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섣불리 이렇게 귀농 귀촌은 하지를 못하고 그런 영상을 보면서 조르바님에게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. 근데 하루는 그 조르바님이 그런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본인의 의견을 남기는 그런 영상인데, 정말 웃겼어요. 뭐라고 했냐면, 그 조르바님이 그 소나무를 키워서 소나무 솔잎으로만 돈을 벌었다. 그걸 채취를 해서 돈을 벌었다. 이런 또 영상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솔잎을 채취해서 그 솔잎향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런 떡집으로도 가고, 그냥 송편 같은 거 찌울 때 그 밑에 깔고 깔고 송편을 만들어내면 좋으니까 떡집으로도 가고, 그 다음에 사우나에서도 그 솔잎향이 나는 그걸 이렇게 걸어두면 굉장히 손님들이 좋아하네요. 그래서 사우나로도 가고 여러 군데에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소나무 키워서 돈 벌었다 뭐 이런 영상도 올리고 그랬는데, 이제 구독자 답변 영상이었었거든요. 그런데 너무 웃겼어요. 그 조르바님이 뭐라고 그러냐면, 아니, 내가 답변을 읽어봤는데 이 구독자들이 정말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이걸 정말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, 일단 대답은 한다 그러면서 이걸 올린 거예요. 그 첫 번째 어떤 영상이었었냐면, 첫 번째 영상이 소나무를 키워서 돈을 벌었다고, 그런 영상 밑에 소나무는 어떻게 심나요? 소나무는 어떻게 심나요?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.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, 소나무를 가져옵니다. 땅을 팝니다. 소나무가는 어린 묘목을 가져옵니다. 땅을 팝니다. 소나무를 심습니다. 다시 흙으로 덮습니다. 물을 좀 줍니다. 끝. 그 조르바님이 그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데, 산속에 집을 지어놓고 전기는 어떻게 연결하나요? 그런 또 질문이 있었어요.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다가, 근처에 있는 전력공사에다가 전화를 하면 와서 연결해 줍니다. 끝. 그러면서 그 조르바님이 그러는 거예요. 정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, 아니면 내가 바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려는 건지 너무나 궁금하다.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,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. 그러면서 조르바님이 내린 결론: 귀농 귀촌을 너무나 무서워한다, 사람들이. 귀농 귀촌은 아무것도 아니다. 그것도 사람 사는 데다. 와서 도시에서 사람 살듯이 똑같이 하면 된다. 귀농 귀촌은 이사를 가는 거지 뭐 인생에 있어서 뭐 격변을 맞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, 제가 정말 이렇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, 그 공부방 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. 공부방을 하려면 교육청에 본인의 대학교 그 졸업했다는 그 증명서와, 그 다음에 등본인가? 등본도 아닐 거야 아마.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그냥 가져가서, 이 두 개를 가져가서 공부방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. 공부방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, 거기서 뭐라 하냐면 주소를 물어봐요. 주소를. 그래서 이 주소를 물어본 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소를 물어봐요. 거기서 주소를 물어보는 이유는 반드시 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여야지, 이게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그러면 안 되기에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. 방문을 하느냐, 그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끝이에요. 너무너무 쉽죠. 그리고
그러니까는 공부방을 할 건데 한 과목 공부방을 하느냐, 여러 과목 공부방을 하느냐, 이것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한 과목에 좀 더 스페셜티가 있다 하면 한 과목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, 나는 아니다.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수학도 가르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나 뭐 이런 것도, 사회나 과학 이런 것도 초등학교 애들 수준 정도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다,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 개를 가르치는 공부방을 하시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아는데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랄까, 내가 공부방 초등학생 정도는 가르칠 수 있겠다,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공부방을 그냥 하시면 돼요. 이게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. 동네마다 정말 달라요.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방 하면은 초등학교 중심으로, 그것도 초등학교 고학년도 아니고 5, 6학년도 아니고 1, 2, 3, 4학년, 1, 2학년들, 뭐 1, 2, 3학년들이 가장 많죠. 그래서 이런 애들을 위주로 집에서 엄마가 봐주듯이 이렇게 봐주는 공부방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,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희 동네 있잖아요. 저희 동네는요, 중학교 3학년 애들도 공부방을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. 그리고 잘 되는 공부방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선생님은 국어, 영어, 수학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애들을 국영수가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. 물론 아주 특별하거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과목도 전문가처럼 가르치지는 못하지만, 이게 이 엄마도 뭐 본인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애들을 가르쳐 주는데, 그렇게만 해도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봐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저희 동네는 그냥 관리만 받으면 시험을 잘 보는 정도의 수준이 학교 수준이에요. 그래서 중3일지라도 공부방을 다닙니다.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지역에서는 뭐 한 과목 공부방을 하세요, 어떤 지역에서는 5과목, 뭐 이런 여러 과목 공부방을 하세요,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저도 그거를 여기 와서 깨달았거든요. 저도 여기 와서 그런 공부방이 있기 전에는 1, 2, 3학년, 1, 2, 3, 4학년이나 다니는 줄 알았어요. 그런 공부방이. 그랬더니 여기는 아닌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좀 친숙한 지역에서, 본인이 거기서 살았건 아니면 거기서 일을 했건 좀 본인이 친숙한 지역에서 공부방을 시작하시면 되고, 너무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 그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면요, 시기만 계속 늦어집니다.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용기가 생겼을 때 그냥 하세요. 그게 가장 좋은 거고, 단 2가지만을 유지하시면 됩니다. 이게 뭐냐면, 시작은 하되 아주 빨리 변하는 그 변화에 대처하겠다. 그래서 해봤는데 한 과목 공부방을 했는데 거기 오는 애들 보니까 여러 과목을 원하는 애들이 많아. 그럼 뭐 여러 과목으로 다시 체인지하면 되죠.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그래서 그 변화하는 거에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, 그리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마음, 그렇지만 또 이것만은 변하지 않겠다는 뚝심 같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. 이게 또 엄마들이 맨 처음 생기면 와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막 이걸 갖다가 막 원장을 막 리드하려고 자기 편한 쪽으로 그냥 막 해 먹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저항을 하셔야죠, 강력하게. 그래서 선생님이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끌고 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용기. 용기를 좀 내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즉각 좀 대응을 한다. 그렇지만 내가 추구하는 모토나 이런 거는 좀 뚝심을 가지고 가져간다. 이 정도로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
모든 걸 다 알고 시작을 할 수도 없고, 설마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. 이 세상에는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상황은 정말 많이 변한다.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터득을 하고 이제는 할 수 있겠다, 뭐 준비가 다 됐다, 공부방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았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해도 어느 동네에서는 그 방법이 먹히지만 또 다른 동네에서는 또 그 방법이 안 먹히는 그런 곳이 반드시 있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의 직관을 좀 따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좀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, 공부방은 망해도 몇십만 원 돈이 안 들어갑니다. 어차피 자기가 사는 집에서 하는 거고요.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집에서 공부방 할 때 한 50만 원 나갔어요.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. 그러니까는 혹시 뭐 공부방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많아야 한 100만 원, 돈 100만 원 이 정도지. 그렇기 때문에 치킨집이 망하면요, 1억이 없어지는 거랍니다. 그런데 공부방은 망해도 100만 원 안짝이 망해요. 안짝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망해도 한 번 망해도 그게 내 인생을 막 뒤흔드는 그게 아니고, 여러분은 다만 경험을 한 번 한 거죠. 공부방에 대한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이에요. Good night.